제 대답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 아니,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혁명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인데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밑바닥에는 사실 전력이 있습니다.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 첫 번째는 AI는 전력을 먹는 하마거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매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GPU 하나가 에어컨 한 대 수준의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하니까요. 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2030년까지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2배 증가할 거고 미국은 2028년까지 3배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신규 전력 공급 에 대한 어떤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라고 하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전력 소비량이 지금의 몇 배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은 이제 보편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 두 번째는 이 막대한 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유일한 해답은 원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단 1초의 정전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을 사용할 수 없겠죠. 이 간헐성이라고 하는 치명적 단점 때문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의 주력 전원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화력 발전은 기후 변화 시대에 더 이상 이제 답이 될 수 없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화석 연료 사용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AI 때문에 다시 화력 발전 비중 늘릴 수 없는 그런 노릇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 원자력 발전의 독보적인 강점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죠.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ESG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원전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여가지고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주춤했었던 원전 산업이요. 이제 핵심 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같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요. 개발도상국들도 원전 건설과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특히 SMR은 원전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잖아요.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또는 건설 기간의 단축이나 그리고 유연한 배치 같은 장점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나 또는 산업단지 인근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원전 산업은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AI 시대는 전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전력의 안정적이고 청정한 공급을 책임질 핵심 산업이 바로 원전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새로운 투자를, 지혜로운 투자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원전주의 조정은 거대한 그 상승을 위한 과정일 뿐 결코 추세가 꺾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한 상승 추세 속에서 건전한 조정은 물론 필수적이잖아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요. 오르막길을 달리다가 잠시 숨을 고르거나 또는 잠시 쉬었다가 물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지치고 힘든 약한 손들은 털어내고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한 숨고르기라고 해석을 하고요. 최근 글로벌 에너지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고금리 또는 고환율이라고 하는 정말 매크로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걸쳐서 부담을 좀 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우려 같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전주만 유독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 피로감을 해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여러 실적 전망 보고서들을 본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나 또는 매크로 이슈에 따른 수익성 둔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인 전력 수요 성장세는 변함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원전주들이 AI발 전력 수요 급증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 시점에서 수익을 확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시장 순리잖아요. 다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후에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원전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하고 산업의 성장 동력이잖아요. 우선 AI 전력 수요를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막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밖에 없죠. 글로벌 에너지 기관들의 이 보고서들은 향후 10년 이상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 확대를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도 이제 개화가 됐는데요.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과 원전 재가동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특히 SMR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저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K원전의 기술력하고 수출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발표되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해외 수주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나아가서 국내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안보 강화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원전주 조정은 상승 추세가 꺾인 게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숨고르기, 그러니까 건강한 가격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 대형 원전이지만 미래의 꿈과 확장성은 SMR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당장의 주가 탄력은 SMR, 내 계좌의 안정성은 대형 원전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첫째, 대형 원전인데 이 대형 원전은 여전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든든한 현재이자 수출 효자죠.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라든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유럽을 필두로 해서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거나 수명을 연장 결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의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에 안정성이라든지 경제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덕분에 우리 K건설 수주액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26조 원이 넘는 돈이 실제로 우리 기업들 곳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증거죠. 폴란드, 체코, 사우디 같은 주요 국가에서 끊임없이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원전은요, 한번 수주하면 수십 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하는 캐시카우 역할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국내 대형 건설사라든지 또는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실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영역이 바로 이 대형 원전 시장입니다. 당장 내년에 터질 계약 소식만으로도 주가는 요동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SMR. SMR은 AI 시대의 이름이고 템베거의 꿈입니다. SMR은 그야말로 원전 패러다임의 혁신을 가져올 기술이잖아요. 시장이 왜 SMR에 주목하느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공룡 기업들이 지금 전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건 SMR밖에 없죠.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딥 아토믹이 데이터 센터 통합 모델을 내놓았고요. 테라파워나 뉴스케어파워
파워가 실질적인 건설 단계로 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두산 이미 SMR 주기기 제작 글로벌 허브가 됐죠.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지분 투자로 지금 판을 다 짜놨으니까요. SMR은 꿈의 프리미엄입니다. 대형 원전이 연 5에서 한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하면 SMR은 제대로 터지기만 하면 앞자리가 바뀌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 이제는 기대감을 넘어서 실질적인 수주 공시가 나오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고, 단기적으로는 대형 원전의 수주 모멘텀을 주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SMR의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을 겸비한 이런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투트랙 전략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장은 대형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기존 원전 관련 부품이나 또는 기자재 그리고 설계라든지 건설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한 투자 매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SMR은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기술 개발의 어떤 진척도라든지 또는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인허가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여부를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작은 원전이 상용화되는 순간 시장의 판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결론적으로 원전은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서 국가 안보 또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형 원전이 만들어내는 어떤 든든한 현금 흐름과 SMR이 열어갈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해안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K원전의 심장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죠. 다른 기업들은 대체 가능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쉽게 원전 산업을 집 짓는 걸로 비교를 해보면 한수원은 건물주입니다. 원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죠.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도 한수원이 총괄 주 계약자로 나섰잖아요. UAE 원전 수주로 세계 6번째 상용 원전 수출국 반열에 올랐고요. 한전기술은 설계사입니다. 원전의 종합 설계하고 원자로 계통의 설계를 담당을 하고 있고 1987년에 한빛 3호기나 4호기 종합 설계로 국내 최초 원전 종합 설계 주 계약자의 어떤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라고 하는 원전의 핵심 장비를 만드는 유일무이한 제조사죠. 최근에 체코 원전에서 5조 6천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 중에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 같은 주기기 공급이 4조 9천억, 그러니까 5조 6천억에서 원자로하고 증기 발생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4조 9천억 원이니까요. 터빈하고 발전기는 고작 해야 7천억 원 정도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로는 핵 분열이 일어나는 핵심 장비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 유일하게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국내 유일의 대형 원자로 제작 어떤 그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 APR 1400의 다수 원자로 공급 실적도 갖고 있으니까요. 이 원자로 용기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 초대형 단조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이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이 단조 설비를 가진 세계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UAE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주기기를 제작하고 공급하면서 세계적으로 검증된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로 인정도 받았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한수원하고 한전기술이 아무리 원전을 설계를 하고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원전은 절대 못 짓는다는 거죠. 심장 없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의 4분기에만 6조 원 이상의 수주 따냈거든요. 체코 원전 5조 6천억, 미국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하고의 어떤 계약, 또 미국 빅테크하고의 가스터빈 3개 공급 계약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대한민국 창원에 SMR 전용 공장 구축한다라고 발표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연간 한 20개 정도의 SMR 제작 시설을 갖출 계획이죠.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냐고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SMR 수요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9년 지멘스나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미쓰비시 또 안살도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요 발전용 터빈 가스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이 가스터빈이 해외 첫 수출까지 성공했는데요. 왜 가스터빈이 중요하냐면 이 빅테크 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이라든지 SMR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발전원들의 상용화나 또 연결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건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제 중간다리 차원에서 LNG 복합 발전이 채택이 되고 있어요. 2025년에 가스터빈 수요는 80기가와트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멘스라든지 미쓰비시 같은 기존 가스터빈 사업자들의 생산 능력은 주문을 지금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K원전의 핵심 밸류체인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한수원이랑 한전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제조를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어떤 특수 기자재 기업, 작지만 강한 히든 챔피언들이죠. 원전은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 밸브라든지 계측기, 그리고 밀봉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용 SMR 시장이 열리면서 이 특수 부품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업체나 못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기계학회 인증 같은 까다로운 자격을 갖춘 소수 기업만이 현재 이 시장을 나눠 먹고 있고, 기업으로 말씀드리면 우진이라든지 또는 BHI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가 바뀌고 원전 크기가 줄어들어도 결국 핵심 부품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은 운영과 정비를 맡은 그런 기업들인 것 같아요. 집을 지으면 돈을 한 번에 크게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60년 동안 살면서 고장난 거 고치고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원전에서는 O&M 영역인데요.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포지션 1위는 바로 한전 KPS 같은 정비 전문 기업이죠.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체코나 폴란드, 이제는 UAE까지 우리가 지은 원전이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전은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요, 안전 때문에라도 무조건 1년 내지 2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법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든 좋든 원전이 서지 않는 한 매출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독형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건설주는 수주 공백기 휘청거리겠지만 정비주는 원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우상향하는 정말 무서운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기업인 것 같아요. 한전기술 같은 설계 전문 기업이죠. 원전은 짓기 전에 설계만 몇 년을 하거든요. 지금 2025년 말 현재 정부의 11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서에 따르게 되면 신규 원전 3개 건설이 현재 구체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SMR 표준 설계까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설계입니다. 설계 기업의 무서운 점은 독점적인 지위. 우리나라에서 대형 원전 개통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국가 정책과 함께 가는 구조적인 독점주. 이건 주식하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해자가 있는 종목이죠. 수익률의 한 방은 SMR 관련주나 제작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오겠지만 내 계좌의 하방을 지주해주는 어떤 기둥은 무조건 O&M 설계에서 나오죠. 나는 변동성이 좀 싫고 연금처럼 원전주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비하고 서비스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먼저 독점적으로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지니어링 기업이 답이죠. 2026년은 K원전이 본격적으로 해외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해가 될 거고요. 2022년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최소 2개, 2045년까지 총 10개의 대형 원자로를 목표로 해서 신규 원전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가지고 2045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굉장히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원전의 필요성 인식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많이 지금 늘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죠. 그러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가 지속이 되겠죠. 거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 유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꾸준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핵심 포인트 둘째는 K원전의 수출 경쟁력, 거기에 SMR의 상용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시장만 보고 원전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글로벌 시장이 진짜 대박을 터뜨리는 곳이죠. 폴란드, 체코,
사우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루마니아 같은 주요 수주 어떤 후보국들하고의 막판 조율 상황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어떤 우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SMR은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이 SMR이 언제쯤 상용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 속도하고 진척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수주 한 건 터지면 관련 주식들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2025년 말 현재 SMR 상용화는 기술 완성도를 넘어서요, 경제성 확보 단계로 진입 중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요, 기업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수주에 대한 어떤 잔고가 꼼꼼히 남아있는지 이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부가 밀어주고 수출 기대감이 커도 결국 기업의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면 모래정이잖아요. 각 원전 관련 기업들의 재무제표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 구조를 갖고 있는지 또는 부채 비율은 적당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수주 잔고가 충분히 쌓여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오랜 기간 원전 산업이 침체기였잖아요. 현재 확보된 일감이 향후에 몇 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규 수주 기대감도 좋지만 이미 확정된 캐시카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체력을 보여줬으니까. 핵심 포인트 네 번째는 기술적인 우위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히 원전 건설이나 또는 기자재 납품만 머무르는 어떤 기업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SMR을 넘어서 차세대의 원전 기술인, 예를 들면 용융염 원자로라든지,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 이 용융염 원자로 같은 부분들, 또 고속 증식로 같은 거,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같은, 또 원전 해체 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래 먹거리이고요. 얼마나 기업이 투자를 했느냐, 또 얼마나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데요. 지금 잘 나가는 기술도 사실 몇 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R&D 투자 현황과 특허 동향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전 연료 그리고 핵심 부품 국산화 역량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경제 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맞게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해드리고요. 그 시장 상황에서에 맞게끔 종목을 한 4종목 정도, 5종목 정도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종목을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까지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섹터 하나를 또 정해서요. 어떤 날은 로봇 섹터, 또 어떤 날은 바이오, 어떤 날은 조선, 반도체 같은 섹터를 정한 다음에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한 5종목을 이렇게 콕 집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5종목이 선정된 퍼스트 클래스 종목 안에서 10배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런 코인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관점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경제 원탑 들어오셔서 같이 저와 많은 돈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